저는 올해 70입니다. 평생을 경기도 수원의 작은 철물점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6시면 문을 열고 밤 8시가 되어서야 셔터를 내리던 그 철물점. 동네 사람들은 박사장네 철물점이라 불렀고 저는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 가게였고 제 손으로 일궈낸 삶이었으니까요. 남들은 퇴직이란 걸 하면 홀가분하다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서글퍼지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 상대하며 망치, 못, 드라이버를 건네주던 손끝이 놀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어정쩡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평소 같으면 단골 할아버지가 와서 사장님, 전구 하나만 주소하며 농담을 건네던 시간입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그날 저녁 아내는 수고 많았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손은 제 손만큼이나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도 가게 일을 함께 했으니까요. 여보, 이제 좀 쉬어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아내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들이 소주를 꺼내왔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아들은 소주잔을 가득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아들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지금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아들. 제가 평생 이루지 못한 회사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요.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아. 저는 소주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소주가 쓰디쓴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작은 방 안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26에 철물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23,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죠. 처음엔 3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자본금이라고 해봤자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못 한 박스, 망치 서너 개, 그런 걸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걸 제때 구해다 드리고 가격도 정직하게 받았습니다. 철물점이라는 게 번듯한 직장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명함을 내밀며 자신의 직함을 소개했지만 저는 그저 철물점 합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았습니다. 아들 학비도 집 마련도 모두 그 철물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에서 손을 떼고 나니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40년 넘게 망치와 못을 팔며 산 인생. 그게 내 전부였구나. 이제 남은 건 뭐지? 텅 빈 시간과 의미 없는 하루들 뿐인가? 며칠을 그렇게 무료하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만 쳐다보며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였는데 거실에서 아내와 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글쎄다, 가게 정리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구나. 맨날 방에만 계시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 성격에 갑자기 일 안 하시면 적응 못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실은 평생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사신 것 같아. 입에는 안 담으셨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들은 다 좋은 데 다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했잖니. 근데 내 아버지는 철물점 사장. 누가 뭐래도 자영업자지. 그게 마음에 늘 걸리셨던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대학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렇게 회사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아버지 덕분인데. 알지. 나도 알아. 근데 내 아버지는 그걸로는 만족 못 하시는 것 같아. 스스로가 뭔가 이룬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제 가게도 정리했으니 앞으로 뭐하고 사실지. 아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그들의 화려한 명함과 직함을 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나는 그냥 철물점이야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족을 소홀히 한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40년 철물점. 그게 내 전부였구나. 이제 일도 없고 가게도 없고 나는 누구지? 그저 늙은 철물점 주인일 뿐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 있구나. 가슴이 뛰지 않고 영혼이 숨쉬지 않는 채로 그냥 존재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40년 넘게 그 시간에 일어나던 습관은 가게를 정리했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실에서 아내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문을 열고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왜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즘 좀 우울해 보이지 않아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일찍 출근했다가 오늘 아침 일찍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게. 철물점 접으시고 나서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 늘 뭔가 생각에 잠겨 있고 밥도 예전만큼 안 드시고.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다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번 아버지랑 진지하게 대화를 해볼까요? 취미 같은 거라도 찾으시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컵을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차를 따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뭔가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세상엔 철물점 같은 게 의미도 없고 아버지 방식은 너무 옛날식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쏟아부은 일이 제 아들에게는 그저 지나간 시대의 흔적 정도로 느껴졌던 걸까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잖아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클릭 몇 번이면 다음날 배송되고 동네 철물점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게다가 대형 홈센터들도 생기고 아들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이 헛된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아버지 세대의 방식은 솔직히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도 못할 거예요. 재현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아내가 나지막하게 아들을 말렸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속도고 효율이고 디지털이에요. 아버지는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시잖아요. 스마트폰도 전화 받는 것밖에 모르시고. 그래도 너희 아버지 그 철물점으로 30년을 버티셨잖니. 그건 아무나 못해. 아내의 목소리에는 저를 감싸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텼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버텼을 뿐이었습니다. 빛나는 성공도 특별한 업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겁니다.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덕분에 제가 대학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괜찮은 회사 다니는 거잖아요. 감사해요, 정말.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친구들 아버지들은 대부분 회사 임원이거나 전문직이세요. 의사, 교수, 변호사, 그런 분들이죠. 저만 아버지가 철물점 하셨다고 하면 다들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뭐랄까, 너희 집 형편이 안 좋았나 보다 그런 느낌? 재현아,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네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아버지도 그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우울해 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정말 시대에 뒤처진 아버지에 불과했던 걸까? 내 경험은, 내 방식은 정말 쓸모없는 게 되어버린 걸까? 아들은 나를 자랑스러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아니, 오히려 부끄러워했던 건 아닐까? 아버지가 요즘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는 거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근데 뭘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회사 일도 바쁘고 주말에도 야근할 때가 많아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한번 여쭤봐라. 그게 솔직히 아버지한테 뭘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평생 철물점만 하셨잖아요. 다른 취미도 없으시고 친구도 많지 않으시고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 제가 그날 아침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할 줄 몰랐습니다. 스마트폰도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영어도 거의 못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걸 느꼈지만 그 변화를 따라잡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했으니까요. 아침 6시에 가게 열고 밤 8시에 문 닫고 일요일에도 가게를 열었습니다. 명절 빼고는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갑자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생겨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쌓아온 경험이, 내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아. 하지만 입 밖으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정말 제가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똑같은 하루,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거든요. 아무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 골목길, 예전에 가게가 있던 거리. 그렇게 걷다가 예전 철물점 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40년을 지켰던 제 철물점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의 존재도 저렇게 사라지는구나. 아무 흔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바로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들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제 삶을 아들이 그렇게 쉽게 평가해버린다는 게 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컸던 건 속상함과 아쉬움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이 그의 눈에는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너는 아버지의 삶을 몰라라고 화를 낼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하지만 말을 꺼내는 것도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집 뒤편 작은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옮겨온 물건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거든요. 낡은 공구함, 오래된 간판 조각, 먼지 쌓인 선반들. 그러다 구석진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수첩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거의 떨어질 듯한 수첩들. 손으로 만져보니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첫 손님, 김순자 할머니, 목백지 구매, 500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가게 초창기부터 제가 직접 적어온 거래 장부였습니다.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에 대한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다리가 불편하심. 무거운 건 배달해 드릴 것. 박철수 씨, 목수. 매주 월요일 오전에 오심. 못 나사못 미리 준비. 정미경 씨, 신혼집 꾸미는 중.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것. 첫집이라 모르는 게 많으심.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떤 손님은 못 하나를 사면서도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집에 못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대형마트는 문을 닫았고 저희 가게만 불을 켜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분을 위해 가게 문을 다시 열어드렸습니다. 1992년 7월 23일. 이성호 씨 집 빗물 누수 수리. 무료로 도와드림. 다음에 단골 되실 것 같음. 그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이성호 씨가 급하게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지붕에서 물이 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공구를 챙겨서 그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지붕에 올라가 누수 부위를 찾아 응급수리를 해드렸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웃인데 이 정도는 도와드려야죠. 그 후로 이성호 씨는 20년 넘게 저희 가게 단골이 되었습니다. 1998년 12월 10일. 눈 오는 날 납품. 공사장까지 트럭으로 자재 운반.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팔 타박상. 하지만 약속 시간은 지킴. 그날도 기억났습니다.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급하게 자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철물점들은 다 배달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트럭에 자재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언덕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다 팔을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사장까지 자재를 배달했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날씨에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다른 데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은 제 팔의 상처를 보고 병원부터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2003년 5월 2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면접.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임. 채용 결정. 최선을 다해 가르칠 것. 2007년 9월 18일. 단골 할머니 돌아가심. 장례식장 조문.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사장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동네가 따뜻해요. 2015년 3월 30일. 젊은 부부 신혼집 인테리어 상담. 예산이 부족해 보임. 원가로 자재 제공. 그들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함. 한 줄 한 줄이 제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장사한 게 아니었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온 거였구나. 컴퓨터는 못 다뤄도, 영어는 못해도 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았어. 누군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줄 알았어.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 그게 나였어.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가게 마지막 날. 40년의 여정 끝.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께. 당신들이 있어서 제 인생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날 적었던 글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며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아내에게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다 기록해뒀었구나. 잊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찾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늘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수첩을 들고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재현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그날 엄마랑 했던 말 들었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내 말 틀린 건 아니야. 아버지가 컴퓨터도 못 다루고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거 맞아. 그리고 내 친구들 아버지처럼 멋진 직함도 없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재현아, 아버지가 평생 철물점을 하면서 배운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저는 낡은 수첩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아들은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40년 동안 기록해온 거야.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사람들과 나눈 마음의 기록이지. 저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회사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야. 하지만 이건 줄 수 있어. 사람을 대하는 법, 약속을 지키는 법,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법. 그게 아버지가 배운 거야.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 부자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철물점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란 말이다. 저는 수첩을 펼치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못 하나, 너트 하나, 수도꼭지 하나에도 사람들은 고마워했다. 왜냐면 그 작은 것들이 그 사람들 삶에선 꼭 필요한 거였거든. 아들이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라. 1995년 겨울이었어. 혼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가 새벽에 전화를 하셨지.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다른 철물점들은 다 문 닫은 시간이었는데 아버지는 공구 들고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어.
손가락으로 수첩에 글씨를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하 15도였어.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물이 안 나오면 큰일이잖아. 아버지가 수도관을 녹이고 보온재도 새로 감아들였지. 돈은 받지 않았어.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동네가 따뜻합니다라고 하셨어.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를 울렸어. 돈보다 더 큰 보람이었지. 아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는 2002년이야. 신혼부부가 처음 집을 얻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어. 아버지는 그 부부한테 원가로 자재를 제공했고 직접 가서 설치까지 도와줬지. 그 부부가 이사 온 첫날 집 앞에서 울더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라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그냥 물건으로 보지 않았어. 그 사람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아이들 발에 못이 튀어나오지 않게, 혼자 사는 노인네 수도가 얼지 않게 그런 마음으로 일했단다. 아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재현아, 내가 말한 대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이면 다 된다. 맞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저는 수첩을 덮고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내 일이었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였지. 할머니가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게, 신혼부부가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목수 아저씨가 제때 일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뢰를 얻었어.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가게를 찾아왔어. 왜냐하면 믿을 수 있었으니까. 그 신뢰가 곧 아버지의 밥벌이가 되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아,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변하지 않아. 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고객이 그 회사를 믿지 못하면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뛰어난 개발자라도 팀원들이 너를 신뢰하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 없어.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배운 건 바로 그거야. 사람을 먼저 보는 거. 기술이나 효율보다 먼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 봐라. 2010년에 젊은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왔어. 대학생이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벌어야 했지. 아버지는 그 친구를 1년 동안 고용했어. 그리고 단순히 일만 시키지 않고 철물에 대해서, 사람 대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 아들이 수첩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뭐 하는지 아니?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야. 직원 20명 거느린. 이따금씩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해. 사장님한테 배운 게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됐습니다라고.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IT 일 개발도 좋다. 하지만 기술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으면 그건 금방 사라진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원아,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은 건 돈 버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그게 진짜 오래 가는 거니까.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든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든 기억해라. 기술은 낡아도 사람에 대한 진심은 절대 낡지 않는다는 걸. 그 말에 아들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아들이 수첩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냥 물건 파는 분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건 진짜 사람을 섬긴 거잖아요. 그래, 맞아. 제 친구들 아버지가 의사고 교수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는 사람들 삶을 지켜주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는 것을.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껴안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아들이 저를 이렇게 꼭 안아준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아침, 아들은 회사에 지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자에게는 더 중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는 수첩에 적힌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아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수첩 제가 가져도 될까요? 왜? 회사 책상에 놓고 싶어요.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보려고요.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웃으며 수첩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가져가거라. 이게 아버지가 내게 주는 진짜 유산이다. 그날 이후 우리 부자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살아온 방식이 제 아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하고 돌아와서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아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빨리 끝내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퇴근하면 거실에 나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때로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들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켜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철물점 이야기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봐도 될까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영상? 유튜브 같은 걸 말하는 건가? 무슨 영상? 요즘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 일 외에 개인적으로요. 아들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재현의 인생 스토리라는 채널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는 채널이에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삶을 산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들은 석 달 전부터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더군요. 구독자는 아직 많지 않았지만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진짜 이야기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와 철물점의 가치를 영상으로 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들, 신뢰, 성실, 이웃, 그런 가치들을요.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누가 내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겠니?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담보다 진짜 삶의 이야기를 원해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 담긴 이야기들,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한번 해봐요. 재현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 처음 봤어요.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다음 주말부터 아들은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세워두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철물점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누구세요? 4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눈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걸 보며 저도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거래 수첩에 적힌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잊고 지냈던 에피소드들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1995년 겨울, 김영숙 할머니 수도가 얼어서 새벽에 수리하러 갔던 날. 2002년 신혼부부에게 원가로 자재 제공하고 직접 설치 도와줬던 날. 2010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1년 동안 가르쳤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치들까지 하나하나 풀어줬습니다. 손님은 그냥 손님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죠. 각자의 사연을 가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신뢰였어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평생 되찾을 수 없어요.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면 그게 큰 것으로 돌아와요.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아들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편집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완성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목은 못 하나로 삶을 바꾼 남자 -70세 철물점 사장의 40년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단순히 늘어놓은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름답게 풀어냈습니다. 수첩의 글귀들, 낡은 가게 사진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올려도 될까요? 그래, 올려봐라. 아들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조회수가 100, 2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조금 실망한 것 같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영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1000, 5000, 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따뜻한 거예요. 못 하나로 삶을 바꾼다는 말, 정말 와닿네요. 저도 제 일에 이런 마음을 담아야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작은 가게 하셨는데 이 영상 보면서 울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드려야겠어요.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장사의 이야기.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이 영상 보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효율만 쫓고 살았는데 사람을 먼저 봐야겠어요. 예상치도 못한 따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고 구독자는 10,000명이 늘었습니다. 그 영상을 계기로 아들의 채널은 더 성장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광고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들이 사람과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아버지가 제게 해준 말. 진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무슨 말? 기술만 보지 말고 사람을 먼저 보라는 말씀이요. 요즘 회사에서 그 말을 계속 생각해요. 프로젝트를 할 때도 팀원들과 일할 때도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 얼마나 빨리 결과를 내는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건지,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게 맞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팀장님이 제 태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후배들도 저한테 더 편하게 다가오고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이 제 길잡이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이 아들에게 전해졌고, 이제 아들은 그걸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철물점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는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2시에 집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아들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시 정각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가시면 알아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4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제 친구가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오늘 특별한 상영회가 있어요. 아들의 안내를 받아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아담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의자들이 20개 정도 놓여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낯선 장소에 들어서자 긴장이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더 그랬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년 부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0명쯤 됐을까요? 불이 꺼지고 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상영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제게 가장 특별한 영상입니다. 바로 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영상엔 저와 우리 철물점 그리고 아들이 저를 인터뷰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서 봤던 버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길고 더 자세했습니다. 낡은 철물점 간판 사진으로 시작해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오래 일은 평생을 철물점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민망했습니다. 제 얼굴이 큰 화면에 나오고 제 목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까봐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진심 어린 아들의 질문과 제 대답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 못 하나를 팔 때도 마음을 담으셨다고요? 그럼 그 못 하나가 누군가의 집을 지탱하는 거잖아. 아무렇게나 팔 수 없지. 화면에는 제 거래 수첩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손글씨들,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메모들, 김영숙 할머니 새벽에 수도가 얼어서 무료 수리, 신혼부부 원가로 자재 제공, 직접 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1년간 고용, 인생 가르침, 그리고 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그냥 못이나 망치를 사러 온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문제를 함께 풀어주는 거였어요. 화면 속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철물점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매일이었어. 손님들이 고맙다고 할 때, 다시 찾아와 줄 때, 아들이 대학 입학증 들고 왔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보람이었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작별 인사를 하던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평생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집이 무사했어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목과 망치를 파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진짜 판 건 물건이 아니었어요. 신뢰였고 마음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잊고 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화면이 어두워지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못 하나로 삶을 바꾼 남자 박정수님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받아서 오늘 직접 왔습니다. 사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사장님의 방식이 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엔 돌아옵니다. 신뢰로, 관계로, 의미로.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힘들지만 이 영상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사장님처럼 사람을 먼저 보는 장사를 하고 싶어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작은 구멍가게를 했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젊은 날이 떠오르네요. 고맙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상영회가 끝나고 아들이 저를 조용한 테라스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지금 1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 덕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됐어요. 무슨 말이니?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단단한 못 하나가 되어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해해줬다는 사실이 제 인생이 누군가의 인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회사는 그만두고 이 일을 전업으로 하려고 해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를 찾아서 세상에 전하는 일을요. 재현아, 아버지가 못 하나로 사람들 삶을 지탱했듯이 저는 이야기 하나로 사람들 마음을 지탱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잘 결정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는 작은 철물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의 설득으로 저는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규모는 아닙니다. 집 앞 작은 공간에 선반 몇 개를 놓고 기본적인 철물들만 진열해 두었습니다. 못, 나사, 망치, 드라이버, 전구, 수도꼭지, 동네 사람들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손님은 예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오는 날도 있고 아예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전히 누군가 못 하나를 찾으러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사장님, 나사못 좀 주세요. 벽에 액자를 걸려고 하는데. 네, 벽 재질이 어떻게 되시죠? 콘크리트인가요? 석고보드인가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사진 한 장 찍어서 보여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전처럼 저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손님들은 고마워합니다. 요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은 가끔씩 카메라를 들고 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손님과 제가 대화하는 모습, 제가 못을 고르며 설명하는 장면, 단골 할머니가 찾아와 인사하는 순간들. 아들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손님분께서 정말 좋아하시던데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이거 쓰세요라고만 하는데 아버지는 왜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손님이 잘못 사서 다시 와야 하면 시간 낭비고 실패하면 실망하잖아. 아들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제 옆에 앉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삶의 철학이 담긴 공간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습니다. 아들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현의 인생 스토리 채널은 이제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를 찾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무슨 프로젝트? 세대를 잇는 가치라는 시리즈예요. 부모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는 진짜 유산에 대한 이야기죠.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삶의 태도, 가치관, 그런 것들이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아버지와 저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철물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제 인생이 바뀌었는지 그 전 과정을요. 몇 주 후 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아버지가 못 하나로 가르쳐준 인생, 70세 아버지와 42세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영상은 제가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때 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형마트도 있고 온라인 쇼핑도 있는 시대에 작은 철물점을 고집하시는지, 왜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으시는지. 화면이 전환되어 제가 아들과 대화하던 그날 아침 장면이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수첩을 펼치며 이야기하던 모습. 하지만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보고 40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판 건 물건이 아니었어요. 신뢰였고 관계였고 의미였습니다. 영상에는 제 거래 수첩의 글귀들이 클로즈업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변하지 않아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게를 다시 연 이야기,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재의 이야기까지.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과 제가 가게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따뜻한 석양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지. 내 인생 참 의미 있었어. 그리고 내가 그걸 이어받아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건 가게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 신뢰를 쌓는 법,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 그게 진짜 유산이었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직업이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통한다. 그 영상은 이틀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드렸어요. 그동안 이해 못했던 것들 이제 알겠어요. 부모님 세대를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그분들이 쌓아온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제 아이들에게 이런 걸 물려주고 싶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을요.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서로 배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편지를 한 통 건넸습니다. 펼쳐보니 아들의 손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그날 엄마와 나눈 대화를 아버지가 들으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가장 비범한 삶이었어요. 기술이나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본 삶, 이익보다 신뢰를 선택한 삶,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제 알아요. 이제 제 삶은 단지 물건을 파는 일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의미를 전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아버지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의 철학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그걸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 아들 재현 올림.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직업이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질, 신뢰의 가치, 진심의 힘, 그런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 아들에게 건넨 한마디는 단지 조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작은 가게에는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사장님, 못 하나만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디에 쓰실 건가요? 그 짧은 대화 속에 40년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신뢰를 쌓는 마음,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하고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저는 웃으며 손님에게 못을 건넵니다. 조심히 쓰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못하나. 그 작은 것이 누군가의 집을 지탱하고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세대와 세대를 잇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70의 나이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저는 사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아들의 채널 재현의 인생 스토리는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로 자리 잡았고 여러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제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의 작은 철물점은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진짜 장인이라며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들과 제가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못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